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도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고 있는 박환상 원장입니다. 올해 유독 겨울이 일찍 강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 11월부터 많이 추우셨죠, 원장님들? 사실 11월 초까지는 너무 덥다가 갑자기 일교차가 커지면서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피부도 조금씩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박환상 원장님께서 꿀팁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이제 겨울철에 얼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또 나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분들이 주변에 또 많으신데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피부를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법과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원장님들 평소에 건조감을 좀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어디를 가도 피부가 건조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듣고 겨울철이면 유독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의 피부 건조를 좀 느끼실까요? 피부가 푸석푸석하면서 각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땡기는 느낌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듣던 속건조, 겉건조 뭐 이런 분류로 분류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건조감을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해서 처방을 하는 편인데요. 건조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겉건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김정상 원장님이 표현하셨던 증상 같은 게 이제 겉건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부 가장 바깥쪽에 표면 각질층이 이제 수분감이 부족해져서 우리 겨울철에 하얗게 뜨는 현상 있으시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겉건조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크림이라던가 로션 같은 거 잘 발라주시면은 건조감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속건조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겉은 어느 정도 건조감이 괜찮은데 속에서 건조감을 유독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겨울철에 특히 속이 좀 건조하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피부 바깥층이 아니고 피부 안에서 수분감이 좀 부족해서 건조감을 좀 느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피부가 뭐 세안하고 나왔을 때 당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부가 당긴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속당김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꼽은 이제 세 번째 속당김의 케이스는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다라든지 그런 뭐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염증성 피부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안에서 되게 빨갛게 불을 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느낌은 속건조 증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속당김 피부 상태에서도 조금 느끼실 수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건조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에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피부 이제 진피 환경 내에서 특히 적절한 수분량과 함께 피부가 이제 재생이 되고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게 돼버리면은 급격하게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노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 그런 보습 관리를 하지 않는 피부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는 나중에 이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조감을 겨울 되면 많이 느껴요. 저는 특히 또 입술이나 이 입 주변이 많이 트고 또 몸이 좀 건조해져서 내가 혹시 수부지 뭐 이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집에서 페이스 오일이나 바디 오일 같은 거를 좀 바르는 편인데 이런 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수부지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이런 것들의 이제 줄임말인데 겉에 이제 각질층 표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피지가 분비되고 유분기가 이제 있는 편인데 안에서의 수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겉은 촉촉함이 조금 있더라도 안에서 이제 건조감이 느끼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입술이 좀 마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립밤을 바른다거나 이제 외용제로서의 처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겉에 이제 페이스 오일을 바르고 유분감은 있지만 안에 수분의 부족, 건조감이 느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적절한 처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가 관리 같은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바깥에는 되게 차고 춥고 건조한 느낌이 있고 안에는 되게 또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되게 극심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줄이는 역할로 실내에 있을 때도 조금 춥더라도 온도를 살짝 낮춰서 유지하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습도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습도가 되게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그렇게 건조감 많이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수분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피부에서 수분을 뺏어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습기를 틀어두고 아니면 빨래를 널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내를 한 습도를 한 50%대 이상은 적절하게 맞춰주시면은 좀 더 피부의 수분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수분을 항상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물을 예전에는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커피라던가 콜라
이런 걸로만 수분 섭취를 하고 물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은 이제 우리 수분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습관이 되도록 물을 자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이나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손도 자주 씻고 또 마스크 끼는 얼굴 부분도 물로 참 자주 닦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손이 트고 건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씻는 거 과연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김익돈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시술을 할 때마다 글러브를 끼고 벗고 또 손을 씻고 이 건조한 상태가 반복되는 편인데요. 항상 이렇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크림을 바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도 역시 어떤 선크림과 마찬가지로 얼굴 피부랑 준하게 선크림도 발라주시고 핸드크림도 발라주시고 이런 보습을 제대로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자주 씻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 물 마시는 거를 많이 해보시라고 하시니까 이제 샤워를 많이 하시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겉에서 약간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되게 샤워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피지라던가 또 몸을 수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막 같은 경우들이 너무 샤워를 자주 했을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겨울철에 샤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밖에 추우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또 가려움증이라던가 그런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 좋고 또 샤워하시고 나오셔가지고도 바로 또 보습을 해주시는 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샤워실이 아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건조한 공기가 또 우리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샤워실, 화장실 내부에서 보습제를 챙기셔가지고 같이 샤워 직후에 보습제를 같이 해보시면 좋고요. 이제 클렌징을 할 때도 약산성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얼굴을 닦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습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보습한다는 게 어떤 거를 특별히 딱 지칭하는 게 있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몸에 건조감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바디크림 같은 걸 바르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얼굴 피부 관리에서는 어떻게 보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 평소에 뭐 봄, 여름, 가을 때 토너하고 스킨하고 세럼 바르고 이제 그런 단계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겨울철에는 좀 더 건조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한 단계를 추가해서 바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수시로 이제 매일 마스크팩 같은 거나 본인이 수분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법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부족한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치료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가 관리로 피부 건조감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스킨 부스터라는 건 말 그대로 피부에 부스팅,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광 주사, 리쥬라닐러, 연어 주사 이런 것들을 시술을 함으로써 피부의 보습을 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DRN이라던가 그런 성분이 약침으로도 추출이 정말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연어에서 성분을 유래한 PN, PDRN 이런 성분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약침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한의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술들을 보통 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저는 주로 손주사로 시술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환자분들이 매우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은 손주사 이외에 환자분들 좀 통증을 경감시켜드리면서 기계를 사용해서 좀 약물을 환자분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떤 인젝터의 형태, 에어젯으로 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니들 형태로 한 번에 이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형태로 조금 더 통증을 줄이고 약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시술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음파, 고주파 이런 형태의 의료기기들로도 적절하게 피부 보습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요한 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의사와 상담한 다음에 시술을 택하셔서 시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리법,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부디 이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지만은 피부는 촉촉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